입니다. 예, 아유,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또 와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특강한다고, 이제 나선 지 3번째 시간인데,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음양오행의 발생과 성품입니다. 근데 이제 저 얘기를 좀 하기에 앞서서, 어저께 이제 저녁에 제가 오늘 이제 무슨 강의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제가 이제 했던 뭐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 강의라든지 뭐 이런 강의는 다 이제 명리학 이론 중심의 강의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이론만 가지고 이제 왜 이론 공부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제 현실로 사용하려고 할 때, 왜 나는 잘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좀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좀 그런 것이 이제 어떤 문제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소두에 잠깐 드리고, 오늘 뭐 음양오행의 발생 그것으로 인한 어떤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에 관한 얘기는 어쨌거나 이게 뭐 오늘 1시간에 끝날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20강 끝나는 그날까지, 예, 이제 저거를 갖고 해도 다 못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음양오행에 대한 어떤 저걸 실질적인 어떤 해석이나 논리를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걸 해설을 좀 많이 해놓은 강의나 이런 것들이 좀 드문 편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음양오행을 막 하는 이론들이 보면 명리학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음양오행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한의학에서 음양오행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음양오행이라고는 하는데 명리학 풀이할 때 보면 음양오행 얘기를 이제 어느 순간인가 쏙 빠져요. 사주 뽑을 때만 음양오행이 있고, 그죠? 가을에 뭐 격을 잡을 때라든지, 예? 그릇을 볼 때만 음양오행이 있고, 실제로 풀이할 때는 음양오행으로 안 풀거든요. 올해 재성운이다, 관성운이다, 재운이다, 관운이다, 올해 뭐 겁재가 떠서 도둑놈이 들어왔다라는 등등, 결국은 얘기 자체가 다 육친 얘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비롯됐느냐. 그거는 이제 사주의 발생의 이제 기원을 좀 찾아보면은, 이제 원류를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크게는 이제 고법사주가 있고요. 고법사주가 있었고, 쭉 내려와서, 이게 신법사주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고법사주의 이제 기원은, 물론 이제 고법사주가 이제 그 위에 또 이제 고법사주를 만들었던 이제 어떤 배경들이 있었겠죠. 예, 그 후에 뭐 이제 뭐 주역이라든지 뭐 각종 어떤 음양오행의 체계를 만들기 위한, 예? 체계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주역이나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사실은 거기에 음양오행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주역책 어디를 봐도 음양오행이라는 내용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음양오행이 주역에서 나왔다. 사실은 이제 그것을 이제 후대 학자들이 그걸 놓고 이 안에 이제 뭔가 이제 어떤 좌표를 결정을 해놔야 되는데, 예, 거기에다 이제 후대 학자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고법사주의 시작은 대략 지금 학계에서는 동진시대면은 언제요? 삼국시대 끝나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 아시죠? 제갈량, 뭐 유비, 관우, 장비 나왔던 시절 끝나고
삼국시대 때 누가 통일을 하죠? 진이 통일을 하죠? 진이 어디예요? 그 조조가 세운 위나라인데, 위나라가 이제 사마이의 아들인 사마염이 이제 그 위나라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진나라를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진나라가 이제 그 동서로 갈라져요. 그 이제 대략 이제 그 기원 후 한 200 몇 년대에서 한 300 몇 년대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이제 그 동진시대요. 동진시대 곽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물론 이제 또 뭐 그 기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내용에도 보면 음양오행 얘기가 약간 나오긴 하는데, 대체로 큰 원류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목화, 토, 금수에 대한 어떤 체계,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사주라는 얘기가 이제 등장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곽박의 그 옥조 신흥진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제 비롯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뭐 쭉 뭐 여러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고법사주와 신법사주의 이제 좀 이제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은, 이 신법사주는 누가 제창을 했냐면 이제 서자평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서자평. 이게 원래 서자평이 아니고요. 서거이예요. 서거인데 호가 자평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자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자평이라는 이제 이 양반도 어떻겠어요?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뭔가 자신의 학문적 이론 체계를 세웠겠죠? 예. 근데 그 특징이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런 고법사주는 이제 뭘 중심으로 봤냐면 연주를 중심으로 봤어요. 연주를 중심으로 보고, 그리고 뭐 연주에 뭐 연주에 천간지지, 그 다음에 뭐 지장간 해서 그걸 뭐 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명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주 중심의 사주법이었고요. 그 고법사주의 특징은 대부분이 음양오행 체계를 가졌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12운성이라든지 뭐 지금 뭐 신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다 쓰였던 체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법사주로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 이제 신법사주로 들어와서 이 서자평의 이제 논리의 특징은 일주 중심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사주 논리의 체계를 어떤 격이라든지, 예? 격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뭐 용신 뭐 이런 체계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사주법의 핵심의 어떤 풀이 내용은 오행에서 비롯된 육친을, 오행에서 비롯된 육친이죠. 육친을 해석하는 법을 이제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왜 이게 바뀌었겠어요? 그 연주 중심의 사주법에서 일주 중심의 사주법으로. 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바뀌었을까요? 연주 중심에 보는 법이 멍청한 짓이다 이래가지고 바꿨을까요? 저놈들은 잘 안 맞아서. 왜 안 맞았을까요? 네. 이게 대략 한 송나라쯤 돼요, 이때가. 송나라쯤 되는데, 이제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시대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정승판서였잖아요. 그럼 내 자식도 정승판서란 말. 정승판서는 아니어도 밑에 이제 하가
그래도 어느 중간급 관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등용이 돼서 잘하면 이제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문적 배경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집안 가문에 태어나면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이라는 것은 금묘화실에서 그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어떤 그 타고난 가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자리거든요. 연주가. 그러니까 이제 연주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집안의 백을 잘 타고났냐 안 타고났냐 이게 중요한 거죠.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보다. 그런데 이제 이 송나라 때 와가지고 이제 과거제도가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문과 상관없이 그놈이 이제 능력이 출중하면은 이제 시험 봐서 높이도 올라가더라는 거죠. 거기서 나름 정치만 잘하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보는 관점을 가문 중심에서 그게 아니라 개인의 능력 중심으로 바꿔서 봐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시대적 변화가 사주를 보는 관점의 변화로 지금 바뀐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어서 이게 뭐 쭉 이제 지금 이제 그래서 무슨 뭐 어떻게 보면 당나라, 예? 당나라, 그 다음에 수나라, 수나라, 당나라, 그 다음에 뭐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뭐 중간에 원나라 있었습니다. 예. 이게 쭉 중국에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뭐 이런 내용도 사실은 이제 그 우리 나라의 역사로 따져서 보면은 이제 고려 시대에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교류가 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다 전파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하여튼 저런 이제 책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후세에 이렇게 유명하게 전수가 된 상황은 아니고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지만은 대체로 지금 현대 명리학을 이루고 있는 어떤 사주학 체계가 이 신법 사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명청대 와가지고는 이제 이런 책들을 이제 여기서 지은 책들이 무슨 뭐 이제 뭐 자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평 진전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야 뒤에 와가지고 그 평주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다음에 적천수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뭐 설하고라는 사람이 자평 진전을 또 했고 그 밑에 또 임철조라는 사람이 그걸 다시 평주했고 하여튼 그런 이제 쭉 옛날 책들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다시 주석을 달아서 왔던 이제 세월을 거쳤다는 거죠. 또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조선으로 갖고 와서 그것을 이제 누군가가 또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한문을. 그래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또 의견을 거기다 달았을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퍼져 있는 명리학 체계 자체는 거의 이 체계예요. 예, 거의 이 체계고요.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격을 잡고요. 격을 잡고 용신을 이제 용신이라는 체계를 잡아서 이게 이제 기륭을 판단하는 그 척도로 이제 쓰거든요. 이제 근데 이때 법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법이 했어요. 그러니까 출세를 하냐 못하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과거 급제를 해서 이렇게 출세를 했느냐 아니면 장사를 해서 대부호가 돼서 뭐 그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구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몇 프로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생이 이제 좋냐 나쁘냐의 판단의 기준을 극명하게 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없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생의 삶을. 그리고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 뭐예요? 공부하는 선비, 그죠?
선비 있었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었어요? 장군들, 그, 무인들, 그죠? 그러니까 무인들 있었죠? 군인, 예? 항문하는 사람, 무인. 아니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예, 농공상. 그러니까 얘네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다 뭐, 칼만 휘두르고 있고, 글만 쓰고 있으면은, 예?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천민이죠. 이런 사람들이 뭐 농사 짓고, 농기구 만들고, 장사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사회 환경 속에서 그에 맞는 사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주를 보는 어떤 방법 자체가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기lum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 너무 모르고 우매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 좋네, 나쁘네 이렇게 설명하면 됐지. 그걸 구체적으로 네가 올해 어떻게 돼서 이렇게까지 설명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저는 7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사주의 환경이나 사회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잘 모르고 뭐 사료로서만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우리나라는 뭐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거치면서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많이 이제 소실이 된 것이 이제 사실이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어떤 책들도 다시 중국에 있는 책들을 60, 70년대 들여와서 그것을 좀 이제 그 한문 잘하시는 또 이쪽에 뜻이 있는 선생님들이 다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견해도 들어갔을 것이고 또 어떤 해석의 오류도 좀 섞여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를 배우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뭐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막 하신다고 하지만 내 법은 다르다 라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들어보면 다 이 얘기란 말이죠. 격국융신 얘기예요. 근데 격국융신이라는 게 육친 중심의 격국융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사주 원류는 어디 있었어요? 이 음양오행에 있었거든요. 근데 음양오행은 원래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의학하고 명리학하고 전혀 지금 괴리가 져버린 게 된 거거든요. 원래 뿌리는 같단 말이에요. 그 음양오행을 가지고 한의학은 사람의 병을 보는 관점에다 초점을 맞춘 거고, 명리학은 인생의 어떤 돈이라든가 출세 명예라든가 관직이라든가 질병 모든 재반의 것들을 환경을 이제 관찰하는 학문으로서 이제 발전을 했는데 그게 어떤 지금 그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중간에 어떤 학자에 의해서 크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다른 거란 말이죠. 명리학 보고 사실 한의학 선생님들도 명리학 공부를 하지만 사주팔자를 보고 이 사람의 어떤 장부라든지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하지만 대부분의 제가 아는 한의학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어려워들 하세요. 그냥 참고만 하지 그걸로 명확하게 이렇게 진단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은 이런 어떤 문제에서 왔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사주 학문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고 여러분들도 문화센터 가보시거나 어디 한 번쯤 이렇게 들려보셨거나 또는 유튜브에 있는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 이런 거라는 걸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것을 지금 맞지 않다는 것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하신 분은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이제 해봐야죠. 왜냐면은 이때의 사회와 지금 사회의 사람들의 그 사회도 바뀌었지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패러다임
예, 이런 모든 게 다 지금 달라져 있거든요. 누구나 출세할 수 있는 세상이고, 능력만 있으면. 예. 그 다음에, 직업도 뭐, 이제 불과 몇백 가지 내외에서, 예, 이제 뭐 몇만 가지가 됐어요. 직업 자체가.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석해 나가는 어떤 방법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이 관점으로 자꾸 법을 찾아 들어갔을 때, 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다 엉터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뭔가 좀 이제, 지금 사회를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고찰을 해서 우리가 명리학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예. 그러니까 과거의 학문을 물론 접하고 때가 되면 내가 그것도 좀 탐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것이 무엇이고, 취해야 될 거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관점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걸 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준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현대에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이제 손님을 이제 또 요즘 들어서 또 조금씩 받고 있어요.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한 달, 뭐, 그전에도 성실하게 안 했습니다만은, 한 달 정도 쉬다가 와서 다시 뭔가를 하니까, 막, 그냥 상담을 하는데, 항상 느끼는 게, 이제, 우리 보면은, 이제 있어요. 일단 이제 봐보세요. 엄마가 아들 상담을 한다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들이 이를테면은, 18세예요. 엄마는 뭘 물어볼까요? 응, 공부, 이꼬르 대학이에요. 예? 그리고 뭐예요?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놈들이라고 생각되는 부모만 전화해서 우리 아들 어느 대학 갈까? 이거 물어봐요. 그쵸? 예? 그리고 아예 공부가 바닥인 애들은 엄마가 이미 포기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들이 한 30살이나 뭐 30에서 35세쯤 됐어요. 이런 엄마들이 아들을 물어볼 때는, 아들이나 딸을 물어볼 때는 뭘 물어볼까요? 다 아시네요. 결혼. 자,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들이 아니라 남편을 물어봐요. 남편을 물으면 뭘 물어볼까요? 예? 예,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직장 다니시면은 뭐, 승진이나 언제 퇴직하나 계속 직장 다닐 수 있는 것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 지금 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데 잘 되냐, 그거. 예? 앞으로 우리 먹고 사는데, 예? 지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조심해야 될 게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 개인이 이제, 개인의 어떤 문제는 이제, 뭐, 20대 뭐 여성이나 남자가 왔다. 뭘 물어보겠어요? 네? 네, 하나는 취업이고요. 네? 하나는 연애예요. 이 매뉴얼만 쫙 아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뭘 중심으로 사주를 봐줘야 될지가 이미 아는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런 어떤 공통적인 것들을 다 포괄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제 건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건강이라는 문제는 뭐하고 맞물려요? 예? 생로병사. 대부분이 이제 생이 아니라, 물론 이제 새댁이 가끔 애 낳는 거, 임신 안 되거나 이런 문제로 이제 오긴 하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병 걸려가지고, 예? 이제 언제 노인네 같으면 이제 어르신이 아프시면 언제 돌아가시겠냐, 살겠냐. 또 암 걸렸으면 이 암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느냐, 죽느냐, 뭐 이런 문제.
예. 근데 이런 문제들이 다 이런 어떤 이제 문제에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이제 대충 이제 얘기들이 이 안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이걸 상담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대학을 가는 문제가, 대학이라는 게 뭐 하는 데죠? 공부하는 데죠? 대학이 뭐예요? 예, 그니까, 학문을 하는 곳이 대학이란 말이에요. 큰 학문을 하는 곳이. 그런데, 어떤 대학을 갈 때 뭘 정해요? 과를 정할 거 아닙니까? 과를 정하는데, 이게, 이제, 엄마가, 얘가, 무슨, 철학과 간대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는 거의 얘를 이제 거의 포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얘가 이제 인생 포기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과를 정할 때 어떤 과를 가야 얘가 이제 밥을 남들보다 많이 먹고 살겠나. 예, 이걸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면 대학이 어떤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한, 어떤 밑받침, 그러니까, 예? 밑받침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도구로 사실은 전락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어떤 문제냐. 뭔 직업을, 어떤 과를 가야 돈이 되겠나, 이거예요. 돈이 되겠나.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결혼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할 말이 많아요, 사실은. 예? 지금 이때 가면 다행이죠. 이제 이때 물어볼 뿐이지, 이때 꼭 가란 법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평균 나이가 남녀 모두 32세라고 그래요, 지금. 그죠? 근데 옛날에는 몇 살이었어요? 14세, 예? 14세, 15세 그랬어요. 왜 14세, 15세면 결혼을 했을까요, 옛날에는? 남자는 노양이라 그래가지고 칠수로 흐르고요. 여자는 노음이라 그래가지고 팔수로 흐르네요. 인생의 육체적인, 생리적인 변화의 개수가, 남자는 7단위로 가고 여자는 남자는 8단위로 가고 여자는 7단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8이 16이죠? 16살이면은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생리적인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쯤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거죠. 예? 왜냐면 이제 이때부터가 가장 어때요? 우리 오행적으로 보면 이제 수에서 목화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오행의 지금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봤던 오행도의 모습인데, 가장 어떤 생명의 원천의 씨앗이 이게 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력 그러면은 이게 물 그러잖아요. 오행적 수, 가장 바닥에 이렇게, 근원의 힘,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그래서 생명의 힘이 오행적으로 이제 수거든요. 그 생명의 힘이 가장 넘치는 놈이 어떤 놈이겠어요? 오행적으로. 수가 아니라, 수는 무인의 시절을 말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목이라는 계절은 수의 발판을 두고 올라왔기 때문에 가장 생리적으로 왕성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삶의 에너지나 근원적 에너지가 가장 많이 발휘될 수 있는 놈이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이 나이 때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자는 7, 5, 35, 7, 6, 42, 7, 7, 49죠? 49세가 되면 생리가 끊기는 거예요. 예. 그 여자 나이 7,
76, 42세 되죠? 그 다음에 75, 35. 예. 그러니까 여자 나이 벌써 35세 되면은 달라지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 나이 때부터 이제 슬슬 얼굴에 이제 뭐가 이렇게 줄이 하나 더 생기고, 더 생기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더 발라야 되고, 이걸 찍어야 되고, 이런 현상이면서 이제 42세가 되면은 거의 이제 여자는 이제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남자하고 좀 다르죠? 예. 남자는 이제, 예, 이게 좀 길어요. 이거 양의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원래 음보다 양이 더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음은 그냥 이런 지구나 태양이나 이런 별들의 이게 형이하쪽으로 이렇게 뭉쳐진 것들이 음이고, 그 밖에 펼쳐진 대기나 이런 에너지들은 다 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양이 훨씬 많고 생명력이 긴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대략 64세가 되면 88에 64죠. 예. 이때가 되면 이제 남자는 이제 하늘에 그 1000개가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물론 아주 양생을 잘하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이제 아주 뛰어나시다면은 그때도 이제 자식을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보편적인 흐름이 이때 되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남자는 좀 생식 능력이 늦게까지 가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런 에너지라는 것이 가장 어떻게 돼요? 이때 결혼하면은 가장 수월하게 이제 그 자식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큰 노력 안 해도 생기는 건데, 이게 만약에 지금 나이가 봐봐요. 35세에 결혼해가지고 36세, 7세에 난다고 쳐봐요. 이거 다행이죠. 요즘 40대 가지고 제 친구들도 장가 안 간 놈들이 수두룩해요. 예? 수두룩해요. 근데 가서 물어보면 장가 가기 싫다는 놈 아무도 없어요. 다 가고 싶대요. 근데 이제 그때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 정도 나이 돼서 자식을 보려고 하면 만들어야 돼요, 진짜. 이때는 그냥 손만 붙들고 자도 애가 생기는 나이거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이제 40 넘어서 공감하시잖아요. 날라 그러면 날짜 맞춰서 뭐 몇 번의 합방을 계속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어떤 막 근데 나이 40에 매일 그 여자 그 배란기에 맞춰서 남자가 그걸 이렇게 아이를 막 만드는 행위 자체가 남자로서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짜내야 돼요. 억지로 짜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거 거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거의 그냥 헐떡헐떡 해야 겨우 생길까 말까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흐름으로 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어떤 결혼이라는 문제가 늦춰졌느냐라는 것도 봐야 되잖아요. 늦춰졌느냐 왜? 예? 뭐 때문에 늦춰지죠? 결국은 일단 뭐 공부해야 된다. 근데 공부를 보통 23, 4살까지 하고 우리나라는 또 군대까지 남자는 갔다 오면 거의 30 다 돼야 이제 사회활동에 뛰어들 수가 있고 그렇게 돼요. 근데 남자가 지금 대학 다닌다. 아니면 군대에서 이제 제대했다. 그러면 딸 줍니까? 딸 줘요? 왜 안 줘요? 내 딸 힘들게 할까봐.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남자가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대략 나이가 이 정도 한 30 몇 살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직장도 잡고 자리를 이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결혼을 못해요. 응? 왜 못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집, 차, 있어야 돼요.
그죠? 결국 양이라는 놈은 되게 불쌍한 게 음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쵸? 예? 음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면 남자들은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있거나 이런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남자는 양이잖아요. 양은 음을 추구해요. 음은 양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화려한 것을, 그러니까 화려하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양은 이게 복잡하잖아요. 여러 군데는 막 갈래를 튀고. 예, 남자들은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놈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밥을 안 주면 가장 싫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밥만 잘 주면 밥만 밥 잘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을 추구하잖아요. 내버려 두면 돼요. 밥 주고 뭘 하든지 내버려 두고 밥 때 돼서 다시 또 배고프다 그러면 밥 주면은 군소리가 없어요. 내버려 두고. 근데 이제 간섭을 시작하면 남자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되게 음적이지만 양적인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맨날 물어보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걸 꼭 얘기해야 알아?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남자들은 이제 그거를 이 표현을 이게 여자들 맞게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자꾸 이제 원하잖아요. 그리고 삶의 방식도 계속 뭐랄까 이런 어떤 그 경제적인 이런 구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테레비가 또 한몫을 해요. 테레비가 신데렐라의 신드롬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아침에 멋진 호숫가에서 경치를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시면서 아줌마 이러면서 이제 살고 싶어 하는 게 여자들의 로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현실은 그렇게 이제 나이는 이를테면 뭐 30살인데 꿈은 뭐예요? 아주 성공한 재벌 2세의 부인의 그런 삶의 로망을 꿈꾸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집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여자분한테 물어봐요. 남자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 그럼 당신은 뭐가 있는데? 자기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자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면 결혼하려고 그래요. 근데 단순하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인간 육체적인 생리적인 욕망이 20대에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걸 풀어야 돼요. 근데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들 좀 더 풍요로워지고 싶고 이게 편해지고 싶고 또 자기 사회적인 능력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남자가 경제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책임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여자도 사회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제 너 아니어도 나도 그 정도는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남자의 이상도 어떻게 돼요? 점점 지가 럭셔리한 놈으로 진화하려고 하는 특성으로 이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은 다 20억, 30억, 50억 버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있을 만한 그래서 그런 거 한참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10억만. 근데 10억 만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되나요? 그 강의나 책들을 수십만 명, 백만 명이 읽었을 텐데 실제로 지금 10억 만든 사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이상과 현실이 괴리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그 현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이제 열심히 정말 일해가지고 회사에서 높은 지위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라는 어떤 그 자아하고 동격화시켜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안 된 사람도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그렇게 되면은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생각.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거기에서 굉장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이럴 때 이제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통 한 20살 언저리 20 몇 살이면은 이제 아무리 늦어도 봐야 된다는 거죠. 자식을 봐야 되고 가정을 먼저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의 창출이 서서히 이렇게 자연의 순리대로 먼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어떤 목이라는 시간, 화라는 시간, 이런 청년의 시절, 이 화라는 것은 이제 그 문명에 나가서 내가 이제 경험을 쌓는 시간들이거든요. 실제로 돈 버는 시간은 아니에요. 경험을 쌓고 그러니까 나의 발전을 최대한 이루어내는 그런 시간, 돈과 관계없이 이루어내는 어떤 과정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거꾸로 됐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와버리고 뭐 이런 시간들을 다 어디에 쏟아붓냐? 이제 이 돈 벌어야 되니까 자신의 이제 스펙을 쌓는데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대학 나왔는데 학벌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펙을 쌓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유학을 갔다 오고 어디 무슨 뭔 스쿨을 다녀야 인정을 해준대. 이래서 이제 그런 시간에 다 쏟아붓고 앉아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하고 있겠어요. 남자들은 이제 젊은 시절에 낮에는 그런 걸 쌓는데 여념이 없고 밤이 되면은 뭐 하겠습니까? 남자들은 밤이 되면 포르노를 쳐다보고 있고요. 여자들은 멜로드라마를 보면서 신데렐라의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지금 한 30 몇 살, 40살 되는 여자분 결혼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결혼을 하는 운이에요. 근데 요즘은 정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분석하는데 정말 참조를 해야 돼요. 완벽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이제 이게 모든 이게 요즘 뭐예요? 어떻게 하다 애가 생기면 옛날 같으면 그냥 결혼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애가 생기면 없애버리고 이것까지 다 갖춰줘야 돼요. 모든 게.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낮는 거고요. 자기가 계속 이제 골드미스로 남아 있으면서도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맞는 남자를 계속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바지만 입고 있으면 하세요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자기 생각은 아직도 하늘의 고공행진을 알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런 시시한 놈들한테 내 인생을 맡길 수 없다.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좀 길게 해도 되나요? 조금 더? 얘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저 얘기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아무것도 없는 0점의 상태가 있고, 여기 화려하게 펼쳐진 내 인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의, 어떤 뭐랄까, 어떤 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방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애들, 고등학생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꿈이 뭐냐 그러면 20억 버는 거요, 30억 버는 거, 100억 버는 거, 100억 부자 되는 거, 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없고요. 그러면 너 그거 어떻게 벌래? 그러면 일단 좋은 대학 가야죠. 예. 좋은 대학 가야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좋은 대학 가면 다 이게 만들어지나요? 마치 뭐냐면은 인생을, 우리 지금 현대 시대에 어떤 매뉴얼 있죠? 매뉴얼 속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사주풀이도 지금 똑같은 얘기야, 아까. 그 과거 고전의 그 틀 속의 매뉴얼에다가 현대의 사람들을 자꾸 집어넣어놓고 그 안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예, 봐봐요. 이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냥 대학 가서, 취직해서,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그게 내가 취직을 위한 취직이 아니라 돈 20억, 30억을 벌기, 나중에 40, 50대에 벌기 위한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시간들은 뭐예요? 20, 30년은?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단 말이에요. 다 남의 눈치 보고 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이 연대, 고대 못 가면 쪽팔린 세상이 된 거고. 이제 그런, 하여튼,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자신의 주체성이나 정체성을 확립을 할 때, 예? 그것을 정말 어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자신의 주체나 정체를 삼게 되면은,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 정체성이나 주체성이 내부에서 얻지 않고, 바깥에 있는 무언가의 환경, 남의 눈치를 보고 사회적인 어떤 그 스펙화를 시켜서 그것을 자기화를 시키게 됐는데, 그거는 언젠간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인생을 자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신에 있는 어떤 정말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네? 요즘 공부들이 다 돈적인 어떤 이런 문제, 사업, 다 승진, 다 이거예요. 다. 연애조차도 다 저는 뭐 해? 부터 물어보잖아요. 예전에 저도 정말 결혼 빨리 하고 싶었어요. 저 20살 때부터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39 가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39 가서. 무려 몇 년을 지금 방황했습니까? 19년을 독수공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세월이 안 겪어보셨으면 말도 하지 마세요. 근데 직업 뭐야? 그럼 철학원한데. 그러면 됐다 그러는데요. 이제 됐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좋다는 사람이 없는데 남자는 여자의 선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스펙에 맞춰서 나도 직업을 전향을 해야 맞는 거죠. 전향을. 그렇잖아요. 철학원 때려치우고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장가 가려면.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흐름과 사람들이 계속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은 그거는 찾아요. 삶의 안정은 찾게 돼요. 삶의 안정은 분명히 찾아져요.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우리 옛날에요. 조선시대 때 선비들은 뭘 쫓았어요? 명예요? 그 명예인데 이제 그게 그 선비들은 뭐 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의 어떤 철학과 이상을 쫓았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나라에서 불러주면 가서 벼슬을 해서 그 정치에 참여해서 자신의 이상이 반영된 세상을 만들려고 했고, 또 불러주지 않으면 집에서 와서
이제 자신의 도를 닦으면서 학문적인 소양이라든가 책을 낸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아무 생산력이 없는 일이냐? 그런 건 아니죠. 어떤 그 사회가 기반할 수 있는 정신적인 강한 지지 밑바닥을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지금 대학에서도 뭐 다 인문 관련된 과들이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취업하기 좋은 과들. 뭐 그런 쪽으로만 이제 아이들이 다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없어서 이제 대학이라는 게 다 그런 돈 안 되는 과들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대학들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에 어떤 자본주의 어떤 그런 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로 인해서 하여튼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거의 노예화가 되고 있어요. 응? 옛날에 저 머슴들 어떻게 했어요? 밥은 먹여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간극이 작았어요. 사람들의 이상적인 꿈이 그냥 오늘 한 끼 밥 배부르게 먹는 게 꿈이었어요. 고기 반찬 먹는 게 꿈이었고. 근데 그 이상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잖아요. 1년에 몇 번은 이루어지는 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결혼을 한다든지, 한갑잔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으로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정신병이 걸리거나, 신경증이 걸려도,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하고 굉장히 달라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다녔어요? 미치면. 해 이러고 다니고 동네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고 이렇게 굉장히 오픈된 정신병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정신병자들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폐쇄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져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아무도 자기한테 접근을 못하게 이렇게 탁 친단 말이에요. 뭔 소리를 해도 들어가지를 않아. 왜냐면은 자기 방어적인 어떤 그런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그 이상은 이만큼 높은데 현실은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생각하면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야. 에? 누구는 얼마를 벌었다는데 나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빈곤이잖아요. 나는 200만 원 벌었는데 내 친구는 시집을 잘 가가지고 남편이 50억을 벌었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200만 원만 있어도 먹고 살고 지금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나는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그 가치를 여기다 두니까. 예? 근데 가치를 여기다 안 두게 되면은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내 안에 내 이상과 꿈을 실천한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신장이죠. 응? 신장하고 이게 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장하고 이제 간의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이나 꿈을 그 확립하는데 오행적인 어떤 그 기질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에너지를 어디다 다 써버렸냐? 애 낳고 뭐 이제 자기 삶의 어떤 딱 어떤 이상을 세워야 되는 일들을 이제 스펙 쌓는 데다 다 에너지 써버리고 에? 술 먹고 이제 안 되니까 술 먹고 이제 막 흐지부지 흥청망청 하는 데다가 다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정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 시대적 환경, 상황적인 어떤 어느 날 직장을 10년을 다녔는데도 희망이 없어. 나가서 뭘 하려고 하니 밥을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체계 속에서 그냥 딱 갇혀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인생을 바꿔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뜻을 세워야 돼요.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만 알았던 그런 것들을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 뭘 하라 그러면은 일단 겁부터 나.
못 바꿔요. 그냥 알아 그래도. 예. 새로운 목이 나와야 새로운 시대가 나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고, 새로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다. 이제 바꿔서 언제 돈 버냐? 또 돈이에요. 예? 저 나이 30살부터 이거 개업했어요. 그 전에 망해가지고요. 생각해보세요. 30살이라고 나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적지만, 30살이, 그 당시에 30살 먹은 나는 내가 적다고 생각했겠어요, 나이가? 나 곧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 뭐라, 그러니까 항상 그 20살짜리는 20살짜리대로, 30은 30대로, 다 돈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40은 40대로, 시은은 시은대로, 예순은 예순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내냐 못 내냐 이런 차이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정말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정말 그 틀 속에서 자신의 어떤 정말 자기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람들이 와서 물을 때 참 이런 것들을 설명을 다 해줄 수도 없고 한정된 시간 안에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